출발 새아침. 사전 각본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네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준 자리다 이렇게 높게 평가한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홍보쇼에 그쳤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평가는 국민 각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무소속 이현주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각각 연결해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의 관전평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에 정말 보배 같은 분입니다. 어제 못 뵀더니 입에 가시가 생긴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 의지로 안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실수로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네. 언제나 그렇듯 잘 봤습니다. 네. 눈이 좋으시니까 시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답변 내용을 이제 일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네. 최저임금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는 조치들, 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이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장, 정기국회에서 입법해 주길 촉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임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줬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내부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But 오게티도 좀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첫째, 진행자 배철수가 너무 얼었다. 네. 너무 어렵다. 참석자가 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기회가 한정적이다 보니 후반으로 가면서 서로 질문 기회를 얻으려고 앞다퉈 나서면서 좀 산만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예, 그래서 보조 진행자들이 중간에 개입해야 할 정도가 된 거죠. 네. 참석자 일부를 대통령 뒤에 앉힌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를 더 산만하게 만든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을 그렇습니다. 하시면 자꾸 뒤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조금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노하우도 좀 축적도 좀 하고, 네. 네, 한국형 뭐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것에 어떤 그 나름의 어떤 포맷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어제 그 문 대통령이 뭐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는 꼭 오해를 풀고 싶다. 이게 그 야당 의원이나 뭐 야당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다. 뭐 고위공직자는 일단은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실제 원래 더 대상이 되는 거는 여당 쪽일 텐데 왜 야당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 하나 하셨고, 과거 그 이회창 전 총재 그렇죠. 시절에 시작했다 뭐 그 얘기도 그런 하셨죠. 얘기도 하셨죠. 네. 이제 정당성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뭐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걸 많이 이용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부분은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 경기가 이 경기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비현실적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대요. 네. 네. 또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신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공수처 부분은 저는 뭐 약간의 지금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백혜련 의원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결국은 이제 개입 정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 그렇죠. 부분은 역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철도 노조가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한 차례 경고성 파업을 했죠. 또 파업 찬반 투표 진행해서 이제 가결을 시킨 거고, 어제 최종적으로 막판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결렬이 됐고, 오늘 오전 9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일단 영향은 없을 것 같고, 2016년 74일간에 이어진 최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인데 이번에도 또 철도 대란으로 연결되지 않을지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 측은 뭐 비상대체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광역 전철 운행률 평소 대비 82% 정도, KTX 경우 평소 대비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잘 유지되느냐 여부가 지금 관건이 되겠죠. 철도 대란으로 연결되면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어선 화재 사고가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 실종자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원들이 대략 12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7시 7분께 발생했고요. 네. 갈치잡이배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 해경 헬기가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체 상부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불 꺼지고 나서 배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해경 요원들이 들어가서 수색을 해 봤는데 지금 뭐 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국인이 6명이고 베트남인이 6명.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 21분께 실종자 1명을 이제 발견했고요. 61세의 김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모든 자원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한 상태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추가 실종자 수색에는 좀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배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 그러는데 또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때문에 어쩌면 소실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네. 좀 빨리 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첫 국민과의 대화를 열고 2시간 가까이 자유질문에 답을 했죠.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폭을 넓히고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정말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인지 홍보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이신 손혜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손혜원 의원님하고 오늘 인터뷰 하려고요, 빨간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좀 세시잖아요. 그래서 좀 센 분을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딱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일단 의원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의원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원래.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홍보 전문가로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80점. 80점? 오, 네. 그럼 좀 상당히 후한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후한 거 아닌데요. 후한 거 더 많이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한 부분들에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고칠 부분들이 있었다. 시간이 좀 짧았죠. 시간이 그렇게 많은 짧았다. 얘기들을 하기는. 네. 네네. 그러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 뭐 하나를 이렇게 찝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있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를 볼 수 있고요. 어제 네.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2년 반과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반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친절하게 봤던 것이 지금까지 2년 반은 길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2년 반은 그 길을
단호하게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단호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좀 사전에 각본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특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좀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진행상에 미숙한 점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떠세요? 근데 새로운 형식을 택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예상 못했던 것이 있었고,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경우들을 다 우리가 봐도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생방으로 300명의 국민을 앞에 놓고 한다라는 이런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호하게 나왔긴 한데 이제 거기서 300명의 시민을 앞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예측에서 이 정도 예측은 상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진행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함께 저는 감당을 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 정도는 이렇게 에피소드로 그냥 감당하고 넘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각본이 없었다, 대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의 주제들이 다 좀 보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민식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배철수와의 그런 대화, 가벼운 대화, 그다음에 다문화, 모병제,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부동산, 일용직 노동자 해서 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네. 이제 모든 여론도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나 소상공인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 안에 얘기하기는 물론 시간이 짧았고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진행자 얘기도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배철수 씨가 사실은 음악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기도 하다 이러면서 자기 고백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판도라 했었잖아요. 판도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렇게 말할 수는 그때 없는 처음에 거다. 그럼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대통령께서 아마 캐주얼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사실은 이거 그냥 팬미팅 하나, 이거 뭐냐 도대체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쇼를 부러워서 그런 거죠. 이 정도 부러워서요? 팬미팅을 할 만한 한국당에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부러워서 한 거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이런 대통령도 없었고 이런 정치가도 있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말을 조금 우리가 듣기는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약간은 좀 짠 게 아니냐, 자기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나올 수 있죠. 그 정도는 청와대에서도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2030 그 청년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공정 키워드 관련해서 조금 얘기도 하셨고, 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마침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는 또 박찬주 같은 사람을 영입하면서 청년들이 이해한다는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했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논평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제 자기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망은 했겠지만. 네. 이 얘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또 진정성 있게. 네. 그러나 내게 외면을 한 것은 아닐 거다. 실망을 한 것일 뿐이지라는 것은 앞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 중에서 안 나온 게 바로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언론인들하고의 대화가 있었고, 어제는 국민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사실 검찰개혁 얘기만 하기도 너무 바빴고요. 경제 얘기조차는, 경제 얘기는
아주 비상적인 것들밖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을 불러놓고 언론 얘기를 하기에는 이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시작을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일부러 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러면서 또 사과를 직접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송구하다라는 얘기가 어제 아마 제일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국민들에게 그런 네. 얘기인데 그 조국 장관은 지명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 분열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아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가 된 점은 또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2009년에 운명이란 책에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했습니까? 네네. 왜 이렇게 많이 얼굴도 상하고 이렇게 안 돼 보이는데 이제서야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나 그때 얘기 생각나세요? 네, 아무 얘기도 안 그렇죠. 하시고 아주 그냥 미안해하는 그런 웃음을 웃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물어야 되는 얘기였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이제서야 했는지 2년 반이나 지나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이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어제 국민과 검찰 개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같이 이렇게 이 점을 이어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반부터 계속 소통을 강조해 왔고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청원 게시판도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사실은 그 대화도 결국 소통을 위한 대화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얼핏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 청와대의 소통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불만을 좀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는 것.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면서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하고 넓고 깊은 팬덤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항상 이 청와대가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홍보의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불만이 얼마만큼 있으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것을 청와대 직원들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겠죠. 내가 해볼게. 지난번에 기자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과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오셨을 때는 네.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답답해서 능력과 그런 거다? 예. 그렇죠. 답답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기획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네. 그건 오만이죠. 자기가 모든 홍보를 리드를 했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이죠. 그렇죠? 그게 안에서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있고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300명 앞에 앉았던 것은 내가 해보겠다.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 네. 그리고 진심은 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오랜 경험에 이제 의해서 알 수 있으셨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좋습니다. 주제를 잠깐 바꿔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깎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손혜원 의원도 여기 동참하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조금 그림은 좀 좋지 않죠. 그게 당론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좀 잘못 전달된 사실은 세비 30%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5배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30% 깎는 셈이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차피 통과가 되지 않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소신이 있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긴 하는데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깎자 그러니까 좀
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잘해야죠. 후원금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자기 능력이죠, 그것은. 국회의원 뭐 돈 벌러 왔습니까? 네, 능력이다. 좀 화끈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네네.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어제도 사실은 네네.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핵심은 목포시로부터 받은 그 문건이 보안 문건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그 네네. 박 전 시장님 있잖아요. 박홍일 목포에. 시장님. 네,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안 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공무원은 해당 문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무슨 그런 자료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약간 다른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네 명의 증인이 똑같은 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다. 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박홍률 시장은요. 네. 국정원에서 보안 비밀 서류를 담당 30년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서에 있어서의 비밀 여부 등급은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상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표시주의에 따르는 것이고 표시가 있어야 비밀이고 이 문건에는 어느 것도 표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이것은 비밀 문건, 보안 문건이 아니라 이것은 홍보 문건이었다라고 내가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 하나로 이 보안 문건에 대한 이 공방은 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네.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난 좀 억울하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네네. 행복하신 거예요? 안 행복한 게 아닙니까 오히려?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보낸 이 4년의 세월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고요. 또한 제가 볼 수 없었던 이 국민들을 볼 수 있었고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제 인생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이것 또한 제게 오는 또 운명이고 또 어떤 의미 있는 네. 이런 역경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사자인 손혜원 의원 본인의 주장을 오늘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신당 창당과 보수 통합, 중도 성향의 제3지대까지 정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수 정치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당 창당으로 세대교체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정치인이죠. 정말 센 언니 우리 무소속 이현주 의원 연결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손혜원 의원님께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현주 의원님을 위해서 또 빨간 자켓을 입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당 창당 얘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보셨죠? 네. 예. 네. 관전평을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니 이제 저는 문 대통령께서 네. 좀 민심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국민들이 특히 이 외교 동맹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그 모습은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금 국회의원 총선 후보가 아니고 네.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한 1, 2년 정도 대선이 남은 상태에서 후보의 그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의 생존을 또 우리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긴장감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한가하시다. 긴장감이 없다. 아주 네. 꼬집으시는 게 아플 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네. 좀 전에 손혜원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에 대해서 80점을 주셨어요. 우리 이현주 의원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 곤란한데요. 점수를 별로 주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부분의 대화의 내용보다도 네.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민생과 이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 그냥 들으시고 빨리빨리 긴장감 있게 처리하시고 밤새서 좀 참모들하고 뭔가를 쳐내가면서 지금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대통령 또 연임은 안 되니까 선거는 준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제 얘기는 이제 긴장감이 전혀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점수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결국 좀 네.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사실은 이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당 탄압을 위한 도구로 쓸 것이다. 이 말이 좀 잘못됐다는 거를 사실은 길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네.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일단 이현주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적절했는지. 네, 이 공수처 같은 형태의 그런 특별 감찰기구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비롯해서 몇몇 이제 독재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야당이 걱정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건 한 번 생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기고 나면 또 정권을 잡은 쪽은 그걸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이제 반대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강력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냥 굉장히 극단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주장하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네. 간단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니까요. 네. 검찰총장의 인사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오히려 축소하고 완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부의 검사가 총장 하에 이렇게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는 경찰 국가에서 계약 국가의 형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검찰도 좀 더 이렇게 분권화되고 이렇게 그 수평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검사의 어떤 수사권을 상당히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처럼요. 네, 그렇군요.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현주 의원은 제가 예전에 대한변협에서 그 공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대변인 할 때 조금 몇 번 뵀었었고, 그 당시에 변협신문에 글도 많이 쓰셨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서 19대하고 20대를 전부 다 민주당 쪽에서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 그 이후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띤 정치인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보수 4.0이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변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변하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자라는 쪽이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네.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정해심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 운동권 세력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시대착오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 어떤 위선적인 이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아마 국민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올 때 그때 탈당을 할 때 제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반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을 뚜렷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양심과 헌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어떤 변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개혁을 성취해내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게 바로 사실은 보수의 정신인데 이 보수의 가치를 사실 제대로 보수 세력이 현재 보수 정치 세력이 구현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게 각인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마치 수국 꼴통인 것처럼 각인이 많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조사태를 거치면서 느끼는 게 좌파든 우파든 간에 다 수국 꼴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그들의 세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정통적인 원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면서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받아들여가면서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원래 선진국에서 말하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하자.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양심과 헌신 이러한 가치를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제가 4.0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네. 썼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은 건국세대, 2.0은 산업화 시대, 3.0은 민주화 이후의 시대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화 이후에 상당한 가치의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사회주의적 경제 원리가 많이 이렇게 이 실현이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실현되다 네. 보니까 네. 경제가 또 위축되고 경직되는 이런 부작용이 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우리 이제는 이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서로 막 대립하는 역사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양쪽 다 해석을 네, 하고 네. 네네 새로운 어떤 네. 그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실현하자. 그래서 네. 이 보수의 가치를 정통적으로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그런 가치인데요. 지금 준비는 그럼 잘 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21일 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발기문 토론을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4.0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제 정당도 온라인 많이 활용하고 또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요. 그래서 26일 날 그런 과정 거쳐서 26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이후에는 아젠다 4.0이라고 해서 저희의 정책적 기조인 아젠다 4.0을 위한 토론회가 생중계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또 지향하는 게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 정치 세력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의 네. 새로운 시대에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토론회를 그때 나왔던 시민사회들과 함께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같이 하는지는 그날 봐야지 알겠네요. 자, 그리고요. 몇 분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자수성가형 이제 그 CEO 창업가들 이런 분들 이제 네. 그 포장마차를 하다가 성공한 국대떡볶이 사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 보수주의 철학의 이제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철학의 뭐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정원 울산대 교수님 그리고 네.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계시다가 김태우 수사관 사건 때 이제
이빠른 소리를 네, 하시다가 네, 네, 네. 사직당한 네. 분이 또 계십니다. 네, 백신재 알겠습니다. 변호사라고. 네, 이런 분들이 쭉 네,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의원님, 합류할 예정인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아, 20초 알겠습니다. 안에 딱 끝내야 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보수 통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 신당 창당해버리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20초 안으로. 통합보다도 연합이 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 다만 묻지마 통합이 아닌 원칙. 그래서 이기는 통합 그리고 쇄신하는 쪽으로 시대를 새롭게 교체하고 세대 교체하고 쇄신하는 쪽으로 통합이 갈 때 저희가 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